자,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중 연속식 증류법으로 증류하는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류기를 크게 나누면 이 연속식 증류기가 있고, 그리고 단식 증류법이 있습니다. 자, 단식 증류법이 있죠. 그래서 단식은 우리가 팟 스틸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 때 단식 증류법 그리고 연속식 증류법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속식 증류법을 사용하는 위스키는 4번의 그레인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단식 증류기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레인 위스키, 곡물로 만드는 그레인 위스키를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바텐더가 바에서 글라스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일단 여러분들이 글라스를 체크하실 때는 혹시 파손이 되지 않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스의 가장자리, 우리가 림이라고 하죠. 사람의 입이 닿는 부위인 림 부위가 혹시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민속주 도량형 중 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곡식이나 액체, 가루 등의 분량을 재는 것이다. 맞죠? 보통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로서 나무나 쇠로 만든다. 맞습니다. 분량을 부피의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1홉이라고 한다. 홉이라는 것은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서는 10분의 1. 그래서 되의 10분의 1을 우리가 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대는 약 1.8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칵테일의 제조 방법 중 쉐이킹은, 칵테일을 제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5가지, 조주경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5가지 기법이 빌드, 스터, 쉐이크, 플로트, 블렌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쉐이킹이라는 것은 쉐이커를 사용해서 흔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쉐이커에 넣고 흔들어서 혼합하는 과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쉐이커를 사용하는 이유는 잘 안 섞이는 재료이거나 아니면 고의로 거품을 내줄 필요가 있거나 좀 부드러운 칵테일을 만들고 싶을 때 쉐이커에 넣어서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라든지 계란과 같이 잘 안 섞이는 재료일 때 우리가 쉐이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로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로마와 부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로마라는 것은 원료 자체에서 나오는 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향.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원료 자체에서 나오는 향. 그래서 포도의 품종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와인의 첫 번째 냄새 또는 향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도 품종이라도 당연히 때루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 2번에 있는 와인의 발효 과정이나 숙성 과정 중에 형성되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향기를 우리가 부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부케. 2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부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샴페인 품종이 아닌 것은, 샴페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품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만드는 품종은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샤르도네, 이 3가지 포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샴페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그래서 샤르도네는 화이트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2가지는 레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 마티니를 만드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칵테일을 만드는 기본 5가지 기법, 빌드, 스터, 쉐이크, 플로트, 블렌딩 중에서 드라이 마티니는 스터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를 사용해서 만드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마티니를 만드는 기법은 스터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로 만드는 대표적인 칵테일이 마티니, 맨하탄, 깁슨, 그런 칵테일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칵테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미를 포함시켜 아주 달게 만들어 마시기 쉬워야 한다. 모든 칵테일이 달달한 칵테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칵테일은 기본적으로 식욕을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식전주의 역할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모두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팅이라는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5가지 기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플로팅이라는 기법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서 재료 위에 재료를 쌓거나 가라앉혀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위에 재료를 쌓을 때는 뭐 B50이라든지 푸스카페 같은 칵테일이 있겠고, 그리고 가라앉혀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칵테일에는 데킬라 선라이즈 같은 칵테일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플로팅의 방법으로 글라스에 직접 제공해야 되는 칵테일은 푸스카페, 뭐 그 외에도 B52. 자, 우리 조주기능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40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푸스카페, B52 이런 칵테일들이 바로 대표적인 플로팅으로 만드는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량 단위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항상 보통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량에 대한 것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약주, 탁주 제조에 사용되는 발효제가 아닌 것은 대표적인 발효제가 누룩, 입국, 조효소제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이 맞게 배열된 것은, 자, 위스키는 우리 보리를 포함한 곡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곡물에 들어있는 전분을 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먼저 당화, 자, 매싱, 이게 이제 당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효모를 투입시켜서 발효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퍼멘테이션이 바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효가 끝났으면 증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이게 바로 증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류가 끝나면 에이징, 이제 통에 넣어서 숙성,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에이징, 숙성. 자, 그래서 위스키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물을 사용하는 그런 술은 먼저 당화, 그 다음에 당이 만들어지면 효모를 투입시켜서 발효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열을 가해서 증류를 한 다음에 통에서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칵테일 조주 시 술이나 부재료, 주스의 용량을 재는 기구. 자, 용량을 재는 기구니까 지거를 설명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30ml와 45ml 컵이 등을 맞대고 있는 기구는, 그러면 용량을 재는 바로 지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칵테일을 만들 때 흔들거나 섞지 않고 글라스에 직접 얼음과 재료를 넣는다라고 하면 조주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기본 5가지 기법 중에서 바로 빌드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기법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칵테일인 스크류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칵테일들은 2번, 3번, 4번은 전부 쉐이킹으로 만드는 칵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스에 얼음과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빌드 기법을 지금 찾는 문제입니다. 자, 16번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다음 중 양조주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증류주인 것은, 이런 문제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조주는 다른 말로 발효주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양조주는 우리가 fermented liquor라고 해서 발효주라고도 합니다. 발효주는 보통 도수가 좀 낮죠. 다음 중 양조주가 아닌 것은 대표적인 양조주, 맥주, 와인, 풀케. 자, 이 풀케를 증류한 것이 메즈칼 또는 데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브랜디가 되죠. 브랜디. 자, 브랜디는 양조주가 아니라 이것은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대 증류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럼, 진, 보드카, 데킬라, 위스키, 브랜디를 우리가 6대 증류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중 뜨거운 칵테일은, 우리 보통 칵테일은 얼음을 사용해서 차갑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뜨거운 칵테일들이 조금 있죠. 여기서 보시면, 자, 아이리시 커피를 사용해서 만드는 뜨거운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시 커피라든지 또 대표적인 뜨거운 칵테일 하면 핫토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뜨거운 칵테일 그러면 뭐 핫토디, 아이리시 커피, 그리고 뱅쇼, 이런 칵테일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와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포성 와인의 이름이 잘못 연결된 것은 스페인 까바 맞죠? 독일 젝트 맞습니다. 이탈리아 스푸만테 맞고, 포르투갈은 도세가 아니라, 자, 설명을 보시면 에스푸만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도세라는 것은, 요 용어는 포르투갈 와인에서 스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스파클링을 말하는, 즉 발포성 와인을 의미하는 포르투갈 단어는 에스푸만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 품종에 대한 설명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쉬라에 대한 설명. 쉬라, 프랑스의 쉬라라는 포도가 호주로 건너가서 쉬라즈라고 불리고 있고, 호주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이 되겠죠. 그리고 감에 주로 레드 와인으로 과일량이 풍부한 맞습니다. 그리고 메릴로에 대한 설명, 부드러운 맛이 난다. 메릴로는 좀 부드러운 레드가 되겠죠. 맞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보졸레에서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이 가메라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졸레에서 이 품종으로 레드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보졸레 누보에 사용하는 포도가 바로 가메라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피노 누아라는 포도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주품종이 되겠습니다. 21번, 샴페인의 발명자는, 자, 우리 샴페인 그러면, 샴페인을 발명한 사람 그러면 동페리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샴페인과 함께 샴페인, 자, 첫 번째 샴페인, 그리고 두 번째 코르크마게, 이 두 가지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동페리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샴페인과 코르크마게를 발명한 사람은 동페리뇽이라는 수사가 되겠습니다. 자, 맥주용 보리의 조건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맥주용 보리에 대해서는 일단 전분 함유량이 적어야 한다가 아니라 많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분이 많아야 그게 당으로 또 많이 바뀌고 알코올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용 보리, 맥주 양조용 보리의 조건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분 함유량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니까 보기를 통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방법에 따른 술의 분류로 옳은 것은 보시면 우리 알코올성 음료는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2번에 있는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가 맞습니다. 양조주는 다른 말로 발효주라고도 하고, 또 혼성주는 다른 말로 리큐어 또는 프랑스식으로 리큐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보시면 가니쉬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칵테일의 장식을 가니쉬라고 합니다. 가니쉬에 대한 문제, 앞에 책에 나온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는데, 양파, 칵테일 어니언 그러면 깁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올리브 그러면 마티니, 체리 그러면 맨하탄,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비알코올성 음료의 분류 방법 그러면 여기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음료,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음료 그러면 우유 주스, 기호음료 그러면 커피차, 그리고 우유 주스, 커피차를 제외한 모든 비알코올성 음료는 청량음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은 콜린스를 묻는 문제인데 가끔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 체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 와인에 대한 용어입니다. 단맛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는 이란 뜻인데, 일단 자, 일본에 있는 트로케는 독일어로 드라이라는 뜻입니다. 트로케는 드라이. 술에서 드라이하다는 것은 not sweet, 달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블랑이라는 것은 화이트. 그래서 포도 이름에 블랑이 붙으면 소비뇽 블랑, 블랑이 붙으면 전부 청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는 포도원 또는 뭐 포도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랑크리 이런 표현을 쓰지요. 자, 그래서 4번에 있는 이 두, 단맛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가 되겠습니다. very sweet라는 뜻입니다. 자, 30번을 보시면 브랜디가 붙었다고 해서 전부 증류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 체리 브랜디, B 피치 브랜디, 그리고 D에 있는 애프리콧 브랜디는 실제로 증류주로서의 브랜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성주, 리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플레이버드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체리 플레이버드 브랜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중간에 플레이버드가 특히 붙어 있으면 이거는 증류주가 아니라 혼성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 헤네시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류주로서의 브랜디가 되겠습니다. 자, 32번을 보시면 용량에 대한 문제는 글라스에 대한 문제인데 용량이 가장 작은 글라스는 자, 우리가 뭐 샷 글라스, 스트레이트 글라스라고 하죠. 샷 글라스가 용량이 가장 작은 글라스입니다. 대략 1온스 조금 넘는 그런 글라스입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맞출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바텐더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문제가 간혹 등장을 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근무하며 고객을 공평하게 대할 것 맞죠? 업장에 손님이 없을 때에도 서비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것, 고객의 취향에 맞춰 서비스할 것 다 맞죠. 그리고 4번이 틀렸습니다. 고객이 대화를 할 경우에는 대화를 방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5번을 보시면 음료를 서빙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라는 게 서빙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죠. 보시면 냅킨, 코스터, 서빙 트레이 모두 서빙할 때 쓰는 겁니다. 바스푼은 서빙할 때 쓰는 건 아니죠. 서빙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바스푼은 칵테일을 만들 때, 조주할 때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면 스터링에 대한 설명. 우리 조주경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기본 5가지 기법이 있죠. 빌드, 스터, 쉐이크, 플로트, 블렌딩 중에서 스터라는 것은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를 사용해서 만드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칵테일을 차게 만들기 위해 믹싱 글라스에 얼음을 넣고 바스푼으로 휘저어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스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스터로 만드는 대표적인 칵테일이 마티니, 맨하탄, 깁슨 이런 칵테일들이 있죠. 그 다음 스퀴저는 과즙을 짤 때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믹싱 글라스가 나오면 자, 여러분들 믹싱 글라스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기법이다? 스터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믹싱 글라스가 나오면 무조건 스터라는 기법이고 칵테일은 대표적으로 마티니, 맨하탄, 깁슨과 같은 칵테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깁슨, 맨하탄, 드라이 마티니 자, 이런 칵테일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믹싱 글라스를 사용해서 만드는 스터 기법의 칵테일들입니다. 칵테일 레시피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칵테일 레시피를 보면 보통 글라스, 그리고 재료와 용량, 그리고 기법, 그리고 가니쉬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칵테일의 색깔은 뭐 재료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량,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성분, 당연히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라는 게 나오죠. 칵테일 판매량은 알 수가 없죠. 자, 40번은 메저컵, 즉 지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FIFO 그러면 우리가 선입 선출, first in, first out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FO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맥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술이 맥주. 자, 선입 선출이라고 해서 first in, first o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판매를 한다,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이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맥주입니다. 왜냐하면 맥주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맥주 또는 생맥주가 바로 선입 선출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할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맥주의 보관 유통 사항을 보시면 뭐 다른 거는 다 맞죠. 장기 보관 시 맥주와 공기가 접촉되게 한다. 자, 이거는 큰일 나죠. 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접촉하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서 식초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5번을 한번 보시면 와인과 음식과의 조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화를 뭐 마리아주 또는 페어링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식전에 드라이 쉐리. 자, 드라이 쉐리, 스페인의 드라이 쉐리는 대표적인 식전주죠. 식후의 포트와인, 포르투갈의 포트와인은 대표적인 식후주가 되겠습니다. 자, 생선의 스위트와인. 생선은 보통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스위트와인이 아니라 화이트와인 되겠죠. 화이트와인이 되겠습니다. 스위트와인, 여러분 만약에 최악의 마리아주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면 비린내 나는 생선에 스윗한 와인을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화이트와인이 아니고 좀 산도가 있는, 신맛이 있는 그런 화이트와인인 경우에 비린내 나는 생선과
궁합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선회를 드실 때 레몬즙을 뿌리는 이치와 같다. 레몬즙을 뿌리는 이치가 바로 비린내 제거, 살균 작용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산도가 있는 화이트 와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리 레드와인 맞죠? 고기의 단백질을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넓은 성분인 탄닌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와인 삼겹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46번을 보시면 계란, 설탕, 잘 안 섞이는 재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쉐이커를 사용해서 쉐이킹으로 만들게 됩니다. 보피오도 단답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흑맥주, 아주 향과 맛이 진한 흑맥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이트 와인, 100%주 화이트 와인의 보관 온도, 화이트 와인의 보관 온도는 대략 8에서 10도, 12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문제, 재료비가 즉 원가가 1,500원이니까 판매가에 대한 계산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영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어 문제는 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주류에 대한 주류에 대한 그런 용어를 묻는 문제들, 그 다음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문법을 묻는 문제들이 있겠습니다.